풋볼 메시지 FM 25.5 이선욱. 김진석입니다. 네, 대망의 1화. 아, 드디어 시작이네요. 저희가 참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 3일 정도. 네, 저희 솔직한 방송이니까요. 네, 덕분에 우리 3일 전에 얼굴 보고 좋죠. 예, 뭐 거기까지 하시고요. 저희가 그쵸, 3일 내내 보고 있죠. 네, 월요일에 대본 짠다고 만나고, 어제는 저희 수원삼성 그렇죠, 직관을 갔다 직관 왔고, 갔고요. 오늘 이제 녹음한다고. 녹음하고요. 내일도 화면상으로는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 화면상으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요? 뭐 딱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예, 뭐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주말 인천 유나이티드와 FC 서울의 경인 더비가 있었죠. 그쵸. 이게 참 K리그에도 이런 더비가 더 많아져야 돼요. 사실 그래야 K리그가 더 잘 될 수 있고, 또 그럼요. 경인 더비는 또 워낙에 치열한 더비였기 때문에. 그쵸. 특히 이번 시즌에 네. 전력 보강을 충실하게 한 여름과 이명주라는 건물급 미드필더를 영입한 인천 유나이티드와 지난 시즌 말부터 익수볼 안익수 감독님의 그릭수도. 그릭수도 네. 오직 익수 같은 키워드를 만드는 익수볼, 이 두 팀이 만난 경기였는데요. 그렇게 좀 화제를 모은 두 팀이 만난 만큼 당연히 조금 불붙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화끈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K리그에서 좀 이렇게 치열하고 좀 정말 피 튀기는 느낌의 경기는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그쵸, 약간 잘 차고 잘 네. 막았다라는 말이 나온 듯한 경기였어요. 일단은 결과는 1대1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결과까지 완벽해요. 네, 또. 결과까지 완벽했죠. 네. 이제 기성용 선수의 자책골로 기록됐지만 홍실 선수의 대시로 인해서 인천이 선제골을 넣었지만 이제 후반전 김재현 선수의 투입으로 그렇죠. FC 서울이 동점골을 기록하고 그렇게 경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하나씩 볼까요? 저희가 뽑아온 키워드가 하나씩 그 세 개가 있죠. 네, 첫 번째는 익수볼이죠. 네. 사실 이번 시즌 초반 K리그의 이런 키워드기도 합니다. 익수볼. 맞아요. 익수볼 사실 처음 봤을 때 좀 충격을 받긴 했어요. 약간 우리나라에서 K리그에서 인버티드 풀백이. 쓸 수 있는 건가? 이거?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인버티드 풀백은 이제 좌우 측면 수비수가 보통 같으면 좀 넓게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좌우로 넓게 벌린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인버티드 풀백은 이제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서 네, 그렇죠. 수비형 미드필더와 함께 빌드업을 돕는 그런 롤의 풀백을 말하는데요. 맨시티가 이걸 정말 잘 쓰죠. 과르디올라 감독이 네. 이건 정말 잘 씁니다. 이렇게 또 재탄생된 선수가 주안 칸셀로. 그쵸, 칸셀로. 네, 또 워커는 뭐 워낙에 맞는 풀백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안익수 감독이 서울 부임하고 나서 서울의 가장 큰 변화를 얘기하라면 정말 이 풀백 활용인 것 같아요. 네, 풀백에서 이태석 선수랑 윤종규 선수를 좁혀서 빌드업에 사용하면서 사용함과 더불어서 이거에서 기초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이제 익수볼의 공격적인 그런 움직임이 되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죠. 그렇죠. 인버티드 풀백과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의 이런 자리 변화, 자리 이동 등을 통해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는 익수볼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서울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그 결과 이번에 진짜 강등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강등은 무슨? 1라운드 대구를 잡아냈죠. 그렇죠. 2대0으로. 그리고 이게 2라운드였죠. 2라운드 네, 인천을 2라운드였어요. 맞이하는데, 근데 또 인천이 올해 뭔가 일을 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1라운드 수원삼성과 경기에서는 네. 수원삼성이 경기 초반에 김건희 선수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골만 넣고 겨우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 인천 팬분들 혹은 K리그 팬분들 사이에서는 인천이 올해도 쉽지는 않다라는 여론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마 이번 2라운드 경인 더비를 보신 분들은 그 얘기는 조금 뒤로 밀어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인천의 조성환 감독이 인버티드 풀백을
이렇게 막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그럼요. 왜냐하면 여름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여름 선수랑 이명주 선수를 투입시켜서 이 서울의 양풀백 이태석 선수랑 윤종규 선수를 진짜 묶었어요, 이 두 명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이 공격 전개 자체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고 아무래도 풀백이 높게 전진하는 형태다 보니까 그 뒷공간을 이제 또 인천이 털어먹으면서 어마어마했죠. 무고사가 정말 네. 시즌 폼이 절정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벌써부터. 결정력만 조금 더 살아나면 될 것 같은데 네. 거기다가 인천 베스트 멤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일단 3백을 인천이 그날 인천 유나이티드가 경기에 들고 나왔는데요. 주전 선수들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사실 윙백이 주 포지션인 선수도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던 선수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FC 서울과의 경기 한에서는 그 선수들이 기용된 게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 결과를 떠나서 이 경기는 앞으로의 인천 그리고 앞으로의 서울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경기였어요. 그럼요. 그래서 인천은 정말 데뷔를 잘해왔고 시즌을 앞으로 어떻게 보내는지가 되게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또 어떠셨어요? 익숙을 보면서? 저는 일단 1라운드 때 대구 보면서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인천 사실 여름 선수라든가 굉장히 많이 뛰는 축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에 뭐 FC 서울의 전술 변화도 있었지만은 선수들의 활동량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지면서 그것의 부재로 이제 실점을 하게 됐었는데 인천과의 경기도 그렇지만 이번 3라운드 어제의 경기였죠. 성남 FC의 경기에서도 많이 뛰고 이렇게 치열하게 막는 팀들에 대해서는 익수볼이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한 가지 지금 갖고 가는 그런 두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어느 정도 막는 방법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파해법이 네. 인천이 대표적으로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 FC 서울은 중원에서 많이 뛰는 선수들 보연 뭐 예를 들면 지금 수원 삼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정성원 선수를 필두로 해서 이런 팀들을 상대로는 어떤 파해법을 가지고 와서 준비를 하냐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인천 유나이티드는 베스트 member가 돌아오면 확실히 더 쉽지 않은 강등 경쟁이 아니라 정말 선수들이 말하는 대로 상위 스플릿 경쟁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지금 리그 2위예요. 울산이랑 동률이죠. 강팀이죠. 정말 강팀이 됐어요. 네, 이제는 네, 네. 정말 생존왕 타이틀이 조금 무색하죠? 무색할 정도로 네. 작년부터 되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인천입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FC 서울로 이적했던 김진야 선수입니다. 사실 김재현 선수가 서울을 구했죠. 사실 네네네. 서울이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되게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였어요. 왜냐하면 전술을 맡겼지. 그렇게 해서 뭐 안익수 감독이 김신진 선수 투입하고 지동원 선수 투입해서 이제 상대 수비진과의 약간 수적 경쟁을 붙여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 그렇죠. 김진현 선수가 되게 해결을 해줬죠. 일단 넣으면 되니까요. 그럼요. 네, 축구는 결국 골만 넣으면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감독이 주문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고 네. 사실 김진야 선수가 키워드인 것은 동점골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세레머니죠. 본인의 끌어오르는 거를 감정을 주체 못할 뻔했죠. 네, 라고 할 뻔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세레머니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주 안타까운 거는 경기가 끝나고 K리그는 이제 전 소속팀 팬들한테 가서 인사를 하는 게 약간 관례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지아 선수가 가서 인사를 했는데 야유를 받았어요. 네, 들었다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좀 더 응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진석이 형한테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그 전북 울산 아침 경기가 끝나고 울산이 승리했죠. 네네네. 근데 이제 전북 소속이었다가 그때 이제 작년 시즌부터 울산에서 뛰고 있는 신영민 선수가 이제 전북 팬들한테 인사하러 갔다가 손가락 욕을 잔뜩 먹고 인사를 하려다가 본인도 기분이 나빴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목련만 까딱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좀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뭐 경기는 경기고요. 네. 이제 경기 끝나고의 선수들에 대한 이제 그런 응원은 게 따로따로 생각을 해주면 조금 더 좋은 그렇죠. 문화로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잔디죠. 이게 지금 좀 K리그에서 화제죠. 3라운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잔디 논쟁이. 잔디에 대한 이슈가 사실 이 잔디가 통풍이 잘 돼야 하고 좀 어느 정도 온도가 맞춰져야 잘 자라는 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날 인천의 잔디가 정말 좋지 않.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네, 좋지 그냥 않았습니다. 정말 연병장에서 축구하는 것 같은 네. 공이 막 튀더라고요. 근데 저도 저희 부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뭐 이 잔디의 시작은 기성용 선수의 인스타, 네, 네, 그렇죠. 인스타는 SNS겠죠. SNS를 통해서 뭐 항상 인천 원정을 갈 때면 부상과 경기 걱정을 하게 된다. 잔디 상태가 정말 좋지 않다. 선수들은 부상에 노출되고 경기력도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고 남기면서 정화됐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올해 월드컵의 여파로 K리그가 일찍 개막을 했어요. 맞아요. 평균적으로 2주 정도 혹은 2, 3주 정도 빨리 개막을 했는데 당연히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잔디가 아직 올라오기 힘든 환경이긴 합니다. 저도 이제 기타 대회 활동을 통해서 빅버드 잔디를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아직 듬성듬성하더라고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인데요. 월드컵 경기장 이름이 붙은 경기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편은 또 근데 잔디는 축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요소. 맞아요. 네. 이날 기성용 선수가 2번 넘어졌어요. 네. 이게 그렇죠.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성용 선수가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이제 그라운드를 차버리는데 그게 또 파여가지고 먼지가 그냥 정말 좀 심각한 수준이었다. 근데 이게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어제도 갔다 왔지만 어제 빅버드도 잔디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고, 근데 또 막 국제 대회 이런 거 있으면 잔디가 정말 파릇파릇하게 깔려 있는 거 보면 U20 월드컵 대회가 그 네. 예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단 쪽에서 비단 인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럼요. 이게 사실 K리그 전 구단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 볼만찬 기자님들 그 유튜브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이긴 한데 뭐 스케이트 경기에서 빙판 아니면 육상 달리기 대회에서 육상 트랙 그럼 축구장에선 당연히 축구에서는 축구장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일단 뭐 이건 축구 외적인 얘기지만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저희 쇼트트랙 빙상 지뢰 대해서도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것처럼 축구도 당연히 축구장 잔디가 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재정상으로 힘든 거는 저희도 알고 있고 이해하지만 조금 더 구단 차원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FC 서울이 조금 더 긍정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또 잔디 실험을 한번 했죠. 네, 이제 현재 FC 서울이 홈 경기가 없습니다. 시즌 초반에 그 이유가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를 하이브리드 잔디를 교체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잔디가 자라는 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잔디를 결정하기 전에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여러 가지 잔디를 심어서 어떤 잔디가 좀 더 이 기후에 맞는지 잘 자라는지 이런 실험들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밀한 부분에서 신경을 쓴다면 뭐 영국, 뭐 스페인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더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좋은 경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게 잘 돼야 일단 K리그의 최근 가장 심각한 제일 해결 첫 번째로 삼고 있는 과제가 이제 팬 증대잖아요. 그렇죠. 팬 증대, 관중 증대를 지금 최우선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잘 돼야 아마 연맹 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분명하실 문제를.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축구 경기 외적인 이슈는 당연히 그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논쟁되는 거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잔디 근데 전 연병장 잔디를 잘하긴 했습니다. 물론 키퍼로 뛰진 않았지만 혹시 잔디에서 축구 해보셨어요? 저가 연병장이 잔디였어요. 그래서 천연 잔디라 비 오면 물 안 빠져가지고 부럽네요, 갑자기. 저는 잔디에서 축구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저는 다 흙바닥. 그럼 다이빙 이런 거 못 뛸 텐데. 다이빙 전 기뻐 아니가 뛸 필요. 제가 다이빙 뛰다가 어깨가 나갔죠. 다이빙을 뛴 건 아니지만 제가 태클 당해서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이 정도로 잔디가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하고 다음 경기로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경기에 한 10, 길어야 10분을 했는데 지금 15분을 녹음을 했어요. 네, 그래도 일단은 저희 네. 콘텐츠니까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말 많은 사람 둘이 모여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EPL로 넘어가는데 잉글랜드 리그컵 결승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리버풀 대 첼시. 첼시 대 리버풀의 경기였습니다. 리버풀의 이게 경기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치열했어요. 요 근래 본 결승전 혹은 이런 빅게임이라고 하죠. 맞아요. 가장 수준 높은 경기가 아니었나 최근 싶습니다. 챔스 결승도 막 다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한 골 넣고 끝나고 그래갔어가지고 근데 진짜 승부차기를 11명이 했습니다. 전 이건 처음 봤어요. 저는 진짜 제가 축구 보면서 없을 겁니다. 저도 학교 아마. 체육대회에서는 네. 11명을 해본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체육대회에서 11명을 해본 적이 네. 있는데 아니다 13명이 했어요 그때. 왜죠? 11명이 하고 네. 2명이 다쳤어. 그것도 쉽지 않은데 네. 일단은 하여튼 저 진짜 제가 이제 다음날 출근한다고 네네. 경기를 다 보진 못했어요. 그날 라이브로 다 보진 못하고 나중에 따로 챙겨봤는데 한 30분 동안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정말로 저도 이제 다음날 일찍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후반전까지 보고 잤습니다. 근데도 그 90분이 네. 정말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사실 스코어 상으로는 0대 0입니다. 맞습니다. 골은 많이 나왔습니다. 오프사이드로 다 취소가 됐을 뿐 아니면 골대를 맞았다거나. 이날 정말 골대 아니면 오프사이드였어요. 네. 어떻게 뭐 이렇게까지 네. 골이 안 터질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일단 이날 경기의 키워드를 하나로 얘기해 보자면 저는 왼쪽을 뽑았습니다. 네. 우선은 리버풀 왼쪽 미드필더부터 얘기를 시작해야겠죠. 경기 시작 직전에 이제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죠. 리버풀의 미드필더가 울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경기를 보기 전에 유튜브에 네네. 어떤 유튜버 분이었어요. 이 라이브를 하고 계시는데 제목이 전설의 1군 출연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티아고, 파비뉴, 핸더슨이 다 나오는구나 하고 경기를 틀었는데 티아고가 울고 있더라고요. 얘 분명 선발이라 그랬는데 얘 또 그렇죠. 부상당했나? 그니까요. 그리고 악몽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즘 부상이 너무 많아졌어요. 리버풀로 이적한 다음에 부상이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 티아고 알칸타라가 부상이 적은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적은 선수 아닙니다. 바르셀로나 그리고 앞서 있었던 FC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부상 이력이 있던 선수인데 리버풀로 와서는 유독 그 정도나 경도가 더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진짜 좀 사실 풀핏일 때 이 선수는 정말 뭐 베스트 11에도 들어가도 그러니까요. 이견이 없을 만큼 정말 좋은 선수인데 뭐 당장 지금 리버풀에서도 UFO 슛 유명했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올라가 그렇죠. 있었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경기 전체적인 면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수인데 일단은 햄스트링 쪽 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 2주 정도 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확실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딱 완벽하게 회복을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뭔가 찜찜할 때 돌아와서 부상당하고 워밍업하다 부상당하고 이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리버풀의 스쿼드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클럽 맞아요, 감독 맞아요. 자체가 이제 스쿼드를 여유 있게 운영하면서 시즌을 끌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좀 더 빡빡하게 이런 선수들로 운영하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희나 리버풀 팬들보다는 티아고 알칸타라 본인이 가장 속상하겠죠. 이게 좀 해볼라 하면은 또 거시기 하고 그러니까요. 예. 아마 복합적인 감정 최근에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터지면서 눈물이 나왔을 거예요. 옆에서 알리송이 최대한 케어는 해주는데 어떤 하루빨리 복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왼쪽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네, 일단은 양쪽이라고 하면 첼시와 리버풀 얘기겠죠. 모두 본인의 왼쪽을 조금 더 주력으로 공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첼시는 이제 리버풀의 오른쪽 풀백이죠. 알렉산더 아놀드의 뒤쪽 공간을 계속해서 공략하는 모습이었고요.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운트나 하베르츠가 왼쪽에 좀 더 치우쳐서 공격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리버풀도 비슷했습니다. 알론소의 킥을 활용해서 왼쪽 공격수로 출전한 디아즈에게 알론소 킥 말고 아놀드의 킥이죠. 라고 할 뻔, 살짝 당황했네요. 알론소
아, 저 아놀드 좋아합니다. 아놀드. 예, 요즘 세 개나 알론소는 있는데. 첼시 선수입니다. 네. 아찔했네요. 지금 진짜 빨개졌어요, 얼굴이. 제가 설명드리자면 네네. 애초에 이제 리버풀이 아놀드나 로버트슨의 킥을 이용해서 전환을 즐기는 팀인데 마르코스 알론소가 느려요. 엄청 느리죠. 근데 이제 첼시 전술상 윙백이 높게 올라오기 때문에 리버풀도 첼시랑 마찬가지로 왼쪽 뒤를 뒷공간 노려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네를 대신해서 왼쪽 윙으로 출전한 루이스 디아즈가 요즘 대단합니다. 이적해서도 폼이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리그 적응이 필요 없을 만한 그런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루이스 디아즈한테 주면 디아즈가 이제 찰로바랑 네, 찰로바. 첼시의 찰로바랑 이제 경쟁을 붙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찰로바 선수가 디아즈 선수와 1대1에서 상당히 고전을 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 리버풀의 왼쪽 주전은 원래 마네입니다. 맞아요. 사디오 마네 선수인데 물론 마네 선수가 좀 더 많은 룰을 소화할 수 있다고 클럽 감독은 판단해서 디아즈 선수를 왼쪽으로 배치했겠지만 그만큼 클럽 감독이 원하는 왼쪽 공격수의 룰을 디아즈가 충분히 소화를 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리그 적응기도 없이 네. 이적 온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디아즈 선수는 확실히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리버풀의 정말 좋은 영입이 아니었나. 정말 대단합니다. 네, 토트넘은 원래 토트넘을 가려다가 네, 리버풀이 네, 하이제킹을 했죠. 그렇죠. 콘테 감독 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토트넘이 이제 벤탄쿠르랑 사인할 때 네. 벤탄쿠르한테 준 계약서가 원래 디아즈한테 갈 계약서였대요. 아. 그래서 그 계약서 이름이 디아즈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죠. 음. 근데 이제 토트넘 쪽에서는 급하니까 일단 사인해라. 이름은 우리가 수정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벤탄쿠르를 데려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날 디아즈도 정말 최고의 활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경기의 마무리도 왼쪽이었죠. 아, 좌측 담자. 저는 제가 얘기할 게 이제 케파 네. 첼시의 케파가 이제 승부차기를 위해서 연장 막판에 이제 들어왔죠. 저는 얘가 또라이 같아요. 또라이 아니면 괴인 같은 느낌? 어마어마합니다. 아 얘는 좀 어지러워요.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라이예요. 네, 욕을 할 뻔했네요. 이게 참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반다이크가 리버풀의 3번 키커로 나왔나요? 3번이나 3번 아니면 4번으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보통 승부차기를 막는 골키퍼 같으면 이제 골대 가운데 서 있어요. 그렇죠. 골대 가운데 서 있다가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다이빙을 양옆으로 뛰는데 얘는 오른쪽을 비워뒀어요. 일단 뭐 해봐라. 약간 도발을 한 거죠 반다이크. 약간 그 축에서 0.5 정도 왼쪽으로 더 치우쳐서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도발을 한 거죠 그렇죠. 반다이크한테. 도발이죠. 오른쪽 열어줄 테니까 차고 싶으면 해봐라. 차라. 근데 웬걸 반다이크가 냅다 좌측 상단을 뚫어버렸어요. 뚫었죠. 엄청 잘 찼습니다. 그거 보면은 끝나고 케파가 다이빙해서 못 나갔잖아요. 그렇죠. 못 나갔는데 되게 머쓱하게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 그 화를 자기가 부르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는데. 얘 그 교체 출전 때 항명한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 그죠. 잠시 비속을 섞자면 원래 이 선수 이름이 케파 아리사발라가인데 근데 이제 케파 아니시발 안 나가로 바뀌어가지고 얘는 진짜 자기 화를 자기가 부르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커로 장점을 나와서 찍었죠. 그냥 왜 좌측 네, 담자 좌측 담장을 그냥 세게. 아니 사실 이 경기는 케파 선수가 이렇게 언급될 만한 경기가 아닙니다. 사실 맞아요. 이 두 팀이 정말 높았던 경기력 이게 조금 더 메인이 돼야 되는데 아니 케파가 스포트라이트는 다 가져갔어요. 어이가 없죠 사실. 진짜 대단하다니까요. 얘는 제가 볼 때 축구를 안 했으면 틱톡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릴스 찍고 있었을 겁니다. 네, 예. 그 길에다가 네. 그 조명 하나 세워놓고 가끔 저희 집 앞에 저 공원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거기 보면 그 동그란 조명 세워놓고 틱톡 찍는 사람들 있거든요. 대단합니다. 케파는 아마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스타성이 있어요. 예. 스타성이라고 포장을 일단은
그리고 장지현 해설위원님의 멘트가 역대급이긴 했습니다. 이제 케파가 실축하고 나서 케파가 찬 것은 공이 아니라 트로피였다. 피를 날렸다. 아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정말 오랜만에 리그컵 트로피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홈에서 리버풀 공홈에서 그 우승 킷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레플리카 수집할 때 그냥 리그 킷을 보통 사는 편인데 이번에는 한번 리그컵 우승 랩을 한번 사볼까. 참 더 많은 트로피를 딸 수 있는 각이 지금 보여요. FA컵도 아직 살아남았고, 네. 뭐 챔스도 아직 살아남았고, 리그 우승도 지금 3점 차인가요 지금? 네, 한 경기 차예요. 한 경기 차면은 그러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 돼가지고 어쩌면 이번 시즌 전설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일단 리버풀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아남아서 꾸역꾸역 선수 영입해서 이게 진짜 강팀이죠. 그럼요. 네. 이제 페네이 스포츠가 뭘 하느냐만 누굴 사주냐만 이제 남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우승하면 또 안 사주는 거 아니야? 됐네. 약간 디안에 사줬잖아. 약간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형적인 여기 뭐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요. 네, 네, 네. 경기 리뷰는 이쯤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축구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는 축구 이슈를 다루는 코너입니다. 진석이 형 진행해 주시죠. 이건 비단 축구계만의 이슈는 아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그리고 전쟁입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축구계에서도 여러 가지 성명 발표 혹은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축구 선수의 사망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선수 피탈리사필로 선수는 교전 중에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트리트로 마르틴코 선수는 자택에서 폭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듯 전쟁을 통해서 축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민간인 그리고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좀 제가 인지를 할 수 있는 성인이 돼서 뭔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이게 세계 각지에서 이제 러시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와 우크라이나를 향한 애도와 응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경기 전에도 볼 수 있었어요. 네, 저희가 어제 이제 수원삼성과 제주 유나이티드 네. 경기 네. 네, 진행하시죠.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를 보고 왔었는데 일단 수원삼성의 경우에는 팬들이 1라운드에서도 그렇고 이제 Stop War Peace in Ukraine라는 배너를 들고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에 추가해서 이제 수원삼성 홈구장에서 빅버드에서 비틀즈의 이매진 네, 노래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나왔을 때는 몰랐죠. 그렇죠. 저희는 갑자기 이매진이 나와서 저희가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미 노래 좋긴 한데 3일절에 네. 원래 그 노래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사실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수원삼성의 경우 제가 이제 직접 가서 직관을 많이 가니까 겪은 바로는 이런 경기장에서 나오는 노래 자체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작년 MTS 유니폼이 출시되었을 때는 그날 방탄소년단의 노래만 틀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금 추모하고자 하는 기리고자 하는 의미로 비틀즈 이미진을 틀었습니다. 존 레논이 사실 이매진이 이제 존 레논의 솔로곡인데 존 레논이 워낙 그 평화운동가 반전운동가로 되게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매진 자체가 그런 반전 시위에서 항상 나오는 노래기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있었고 또 거의 모든 홈 경기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현수막은 네, 플랜카드는 그렇죠. 계속 보이는 상태예요 지금. 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김봉규 선수가 노월 우크라이나 메시지 이런 것도 그렇고 하지만 전쟁은 없어야 되는데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는 네네. 이런 식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행동을 벌이고 있고, 해외는 어땠나요? 일단 좀 더 크게 가보겠습니다. 피파, 유에파는 어떤 행동을 보였나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유에파와 피파는 이제 전쟁으로 피해받는 모든 이들과 연대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러시아 국가대표팀과 러시아 구단의 국제대회 참가를 잠정 금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이게 선수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국 월드컵도 결국엔 박탈이 된 거고, 그렇죠. 유로파리그 16강에 진출했던 스파르타 모스크바도 결국에 실격 처리를 당했고,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전쟁인지, 정말 푸틴과 그 지휘부 몇 명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사실. 참 이게 네, 저희가 잘 말이 안 나오는 네. 이유가 답답해서 지금 좀 그렇죠. 답답한 감이 있어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네. 하여튼 이런 결정을 통해서 당연하게도 러시아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포퓰리스트의 기사에 따르면 피프로, 국제 축구 선수 협회를 말하는데요. 피프로는 러시아의 리그에 소속된 외국인 선수들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피파의 계약 관련 규칙 개정을 요구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러시아의 리그에 소속된 외국인 선수는 133명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루브인 카잔에서 뛰고 있는 황인범 선수도 포함되어 있는데, 참 이 선수들은 참 막막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에 그냥 러시아 리그에서만, 아니 그리고 이 선수도 좀 열심히 뛰려면 동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러시아 리그에서 뛰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동기 자체가 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성적을 좀 더 올려서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다 이런 동기가 있어야 이 선수도 더 즐겁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러시아에만 있어야 되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리그 자체가 쇠퇴하는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리그 자체가 쇠퇴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챔스 결승전 장소도 원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였는데 이제 파리로 바뀌었죠. 파리의 스타드 프랑스로 네. 바뀌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협회 차원에서도 있었고 리그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분데스리가는 리그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동안 분데스리가 1, 2, 2부 리그를 말하겠죠. 모든 리그의 경기 날에 경기장에 이제 우린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 문구와 배너를 게재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또 독일어를 부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읽어보려 했지만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독일어 부전공이었어요? 예. 나 왜 지금 알았지? 이시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할 줄 아는 게 자기소개밖에 없어서 이런 식으로 리그 차원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아랫단인 팀에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샬케 공사는 최근 가장 메인 스폰서 후원사인 러시아 기업 가즈프롬의 지원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맨유 또한 이런 비슷한 결정을 내렸고요. 여러 구단들, 여러 팀들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샬케 하면 가즈프롬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가즈프롬이 샬케를 이제 후원한 지가 꽤 됐어요. 저 고등학교 때 이제 맞췄던 유니폼이 샬케 유니폼이었는데 그때도 가즈프롬이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지금 거진 10년이 됐는데 거진 10년 동안 후원하던 기업을 샬케가 그냥 바로 그렇죠.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대신 이제 샬케 공사 자기신들의 팀 이름을 담은 그 유니폼을 발매했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났어요. 또 샬케 그쵸. 이게 팬들이 이런 거 하나 사야죠. 네. 이럴 때 이게 샬케의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손을 모으는 마음을 모으는 그런 활동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샬케의 이런 결정이 되게 큰 결심이었던 게 샬케가 재정적으로 좋은 편이 아니에요. 정말 안 좋습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뭐 사부 리그까지의 강등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걸 이제 일고의 신념으로 고민도 없이 그냥 바로 고민할 가치가 없다 이거. 그래서 네, 바로 맞습니다. 가즈프롬이랑 계약을 조기 종료했죠. 샬케가 정말 현재 재정 상태가 안 좋습니다. 현지 기사에 따르면 샬케가 이번 시즌에 승격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샬케 직원 300명의 임금을 30% 이상 삭감을 해야 샬케가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 이제
없앤 가즈프롬의 경우 이부 리그 강등 뒤에도 샬케에 1,000만 유로를 지원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승격을 한다면 2천만 유로를 지원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이거를 그냥 샬케 공사 입장에서는 없던 일로 한 거죠. 쉽지 않아요. 이런 결정하기 진짜 아무리 뭐 물론 양심에 맞는 네.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이런 결정하기 쉽지 않은데 대단히 한 겁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샬케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분데스리가 내에서 여러 팀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샬케 공사의 정말 영원한 라이벌이죠. 그렇죠. 도르트문트. 더비가 있죠, 이 둘도. 이 더비가 거의 그러니까 국내 축구 팬들께서는 EPL을 가장 많이 보시기 때문에 실감이 안 오실 수도 있지만 바이에른 뮌헨을 좋아하고 분데스리가를 종종 보는 저로서는 감히 맨더비에 그렇죠. 되게 치열한 더비 중에 네. 하나예요, 독일 경기 중에서. 그런 팀인데 이제 도르트문트의 회장이죠. 한스 로하임 와츠케 회장이 이제 샬케가 용기 있는 결단을 해줘 기쁘다. 우리는 이제 도르트문트를 말하겠죠. 샬케 재정에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도르트문트뿐만이 아니라 리그 내 다른 팀들도 샬케 공사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아마 지원을 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팀들뿐만이 아니라 당연하게도 선수들도 이런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무력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조국이겠죠. 폴란드가 러시아 대표팀과 경기하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라고 SNS를 통해서 밝혔고요. 모드리치의 경우에는 조금 더 특별할 겁니다. 모드리치 선수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전쟁을 통해서 조부를 잃은 경험도 있고요. 무서울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모드리치 나이 때 발칸반도 출신 선수들 사람들은 다 전쟁을 겪었을 거예요. 모두 겪었을 겁니다. 조코비치, 제가 알기로 테니스 선수 이제 노박 조코비치도 이제 네네. 전쟁 중에 테니스 연습할 데가 없어서 수영장 물을 빼고 거기서 막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드리치가 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SNS를 통해서 이제 나는 전쟁 중에 자랐고 그 누구도 그 끔찍했던 전쟁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참 전쟁이 그렇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죠. 사실 뭐 저희 얘기를 듣는 분들 중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총소리 하나도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게 들어보면 맞아요. 비비탄이나 이런 공기총하고는 정말 깜짝 놀랍니다. 괜히 귀에 그 노란색, 맞아요, 주황색 맞아요. 그거를 이어플러그가 끼고 들어가죠. 네 하고 총을 쏘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 무섭고요. 사실 저도 그래서 이건 뭐 축구 외적인 얘기긴 하지만 훈련소에서 다른 거는 다 순위권이었는데 사격 때문에 제가 많이 혼났던 그런 기억도 있고 사실 그러고 수류탄도 그렇죠, 그렇죠. 뭐 게임에서와는 다르게 정말 하나만 터져도 산이 울립니다. 세월 수류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청취자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한 3, 4kg 내외일 거예요. 정말 무겁고 3, 4kg 내외인데 처음 총 잡으셨을 때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훈련소 가서 처음 총 잡았을 때 그 총의 서늘한 감각 있죠. 그 싸한 그 느낌. 쇠의 서늘한 감각이랑 그 무게가 약간 이걸 잡는 순간 생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약간 오이 네. 쉽지 않다 이거. 약간 이런 기분이 들죠. 이걸로 진짜 사람이 죽을 수 있겠거든요. 왜냐면 총으로 쏘지 않더라도 이걸로 때리면 죽습니다. 진짜 아파요. 그 괜히 개머리판으로 하여튼 예, 이 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총 하나 뭐 수류탄 하나도 이런데 미사일이 빗발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축구계도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반응을 보이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일단은 축구를 떠나서 사회가 안정이 되고 생활이 안정이 네. 돼야 축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협상을 한다고는 하는데 잘 진전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봤더니 또 러시아가 또 전면전 준비 중이라고 뭐 한 기사를 봐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정치적 야심에 의한 전쟁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또 우크라이나는 이전에 샤타르라는 구단을 통해서 그쵸. 이런 비슷한 축구계에서의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축구 팬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는 같은 대학생 일반인으로서 이 전쟁이 빨리 완결이 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원래 살던 삶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군대 TMI가 좀 길었지만 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항상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예, 뭐 한 번은 아예 군대 특집을 잡고 해버릴까 뭐 그런 생각도 갑자기 지금 드네요. 군필자 특집을 한번 하시죠. 한 4명 모아서. 네. 지금 간부들도 주변에 계시니까요. 아, 간부님들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현직은 좀 어렵겠죠? 의뢰를 한번 해보죠. 아. 공문 쓰고 예,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니까. 듣고 있나? 누구 말하는지 알지? 기다리고 있다. 야,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첫 녹음인데 어떠셨어요? 상당히 힘드네 이게. 네, 한 쉬운 일 40분. 아닙니다, 네. 이어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재밌네요 이거. 네, 제가 제안을 했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다음 녹음할 때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좀 더 얘기거리를 풍성하게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방송에 처음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이겠죠? 네, 수요일이죠. 다음 주에 다시 2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